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0일 오전 8시 44분입니다.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 또는 핵실험을 할 태세를 보이니까 바짝 긴장하고 트럼프 대통령부터 국무부, 국방부, 유엔까지 전방위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방금 오는 아마 11일에 열릴 것으로,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을 포함한 최근의 정세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이유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이 발표한 성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2주 안에 이 회의를 소집을 하고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 그리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 대사 다섯 나라죠. 오찬일 예정되어 있는 것과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쟁점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룰 거냐 마느냐입니다. 그러면 이번 안보리 회의 소집된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 인권 문제도 같이 다뤄질 거냐 하는 거죠. 이 인권 문제는 미국은 요사이 좀 미온적입니다. 그 대신에 영국, 독일, 프랑스가 앞장서 가지고 인권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세 나라가 안보리에서 다루자고 했는데 미국이 최근까지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니까 지금 입장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핵 문제와 인권 문제가 같이 안보리에서 다뤄지면은 그건 김정은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고 아마 김정은은 강하게 반발하든지 굽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올해 들어서 10번 이상 있었던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그건 별것 아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분명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걸 반대를 해오다가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만 것은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심상치 않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을 매우 훼손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지금 강경 메시지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조롱하는 로켓맨이란 말을 다시 쓰고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틀 전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도발하면은 김정은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선거를 망치지 않게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로켓맨이라고 하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북한에는 이른바 최고 존엄을 비판한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반응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은 숙청됩니다.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찍혀버리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남 그리고 대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김정은과 협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협상을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협상을 한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영철이죠. 김영철, 어제 김영철이가 나왔습니다. 이 대북 관계에서 항상 얼굴로 등장하고 있는 김영철이 이 천안함을 폭침시킨 자입니다. 정찰국장을 할 때 이자가 나와가지고 성명을 내놓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듯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망령든 늑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무력 도발은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다. 또 여기에 또 북한 외무상인 리수용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전부 충성경쟁입니다. 이 메시지는 다분히 트럼프에 대한 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리수용은 최근 트럼프의 발언과 표현은 얼핏 누구에 대한 위협처럼 들리지만 심리적으로는 그가 겁을 먹었다는 뚜렷한 방정이다. 트럼프는 몹시 초조하겠지만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는 것이 좋겠다. 아직은 김정은이 입에서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이야기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서로 또 한 번 이 벼랑 끝 전술이 서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대변인 또는 김정은 응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통일부 장관이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만 결투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탄도미사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 정부가 전혀 북한의 위협 그리고 미국과 북한 대결이 어떻게 될 때 어떻게 한국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발칵하면은 한국은 미국보다 2배, 3배 더 긴장해야 될 나라 아닙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가기 전에 먼저 한국을 때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자구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자구 조치라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민방위 훈련입니다. 핵미사일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만약 핵미사일이 날아오면은 나는 어디로 뛰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관에 들어가도 거기 출구가 표시되어 있고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도표를 보여주면서 지금 위치가 여기고 불이 나면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표시를 하는데 하물며 핵미사일입니다. 한 번 터지면 수십만 수백만이 죽는 핵미사일의 실질적인 위협 안에 놓여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드를 신속하게 배치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드 본격적인 성주 기지도 제대로 배치가 되지 않고 임시 배치만 되어 있고 수도권에는 아예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약속한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안보리 소집에 나섰다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다 동원하겠다는 거죠. 유엔 안보리, 그 다음에 동맹국을 동원해서 김정은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 한 번 속이만 하면은 그때는 미북 관계는 끝장이고 그때는 내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초유의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소집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을 거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총회보다 위에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5개 나라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러시아고 중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는 안보리 회의에서 김정은에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강경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